석 달 뒤 두 건 1심 결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민주당에선 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맞불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1심 결과가 이르면 10월에 두 건이 모두 다 나온다는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월 6일 결심이고요. 위증교사 혐의도 9월 30일 결심이 잡혔습니다. 더 이상은 재판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선고만 남는다는 겁니다. 10월에 두 개의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동시에 쏟아져 나온다. 10월이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 전 대표에게는 운명의 달이겠군요. 10월 석 달 뒤 과연 위증교사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선고를 내릴까요? 김건선 변호사님, 이거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어떤 것이 나오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 어떤 것 이상의 만약에 유죄 선고가 나오면 이 대표에게 치명적이다. 이거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허위 사실과 관련된 건데 네. 여기에서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와 버리면 이제 실형이 될지 벌금이 될지 집행유예가 될지 그건 이제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거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일단 본인은 이제 피선거권과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선거 보조금 받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몇백을 또 토해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 사건은 굉장히 민주당과도 직접적 관련이 있다. 그 사건 말고 다른 것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에 관한 거잖아요. 위증교사 의혹이 9월 말에 결심 구판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또 저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댓글 통해서 만나면 그런다. 왜 이렇게 재판이 오래 가냐. 지금 재판이 9월 달에 결심을 하게 되면 네. 보통 일반 사건은 한 10월 정도 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재판부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지 않고 한 2달, 3달 또 뒤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이 내용은 별거 아니지만 워낙 다툼이 심하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고 선고형까지 결정을 하려고 하면 그래서 더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10월에 갈 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현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막연하게 검찰 수사가 과도하다, 조작이다, 소살이다 이런 반복된 언어에 사실은 길들여 있을지도 몰라요. 뇌 속에는. 그래서 저거 정말 죄가 없는 것이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진 국민들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유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공직선거법 관련돼서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위증교사 관련돼서 만약에 무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죄가 선고된다면 상한선 이런 게 있습니까? 몇 년 이하 징역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사안의 어떤 중대성을 이제 재판부에서 볼 거예요. 피선거권과 관련 있는 선고가 있어요? 일단 공직선거 위반은 피선거권 관련이 그건 설명했고 있고요. 위증교사. 위증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본인은 이제 확정이 돼야 합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대법원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본인이 국회의원직 박탈당하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 당원 당규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서 형이 확정된 자는 당대표를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1심이긴 합니다만 이 대표에게 두 가지 재판 결과 모두 다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제 시간을 많이 끌은 거고요. 이제 더 이상 끌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봐요. 이제 며칠 날 결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 결심도 이루어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결심을 못하게 하고 더 시간을 끌려고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관선 변호사님 개인적인 견해인데 결심이 더 뒤로 미뤄지거나 그러진 않겠죠? 글쎄요, 특별한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이 추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아니면 변호인이나 이재명 대표 측이 제시할 다른 증거가 있다. 이러면 결심 연기를 요청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적어도 결심 기일을 잡을 때까지 없다고 봤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기 때문에 9월 중 결심 일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 9월에
결심이 이루어지고 10월, 11월 이렇게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재명 뭐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의진 교사 문제 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똑같이 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TV 토론이나 아니면 당시 대선 과정에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거의 확정적으로 답했고 이후에 사실이 아닌 게 확인된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수사가 되거나 하지는 않은 것뿐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뭐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에 압박하고 또 이 성남도시개발본부장 뭐 몰랐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글쎄요, 뭐 어떤 판단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유죄로 되거나 당선 무효에 이를 정도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실제 이게 허위 사실인지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나 여러 가지 법리적 이런 것도 보고 그 선거 당의 선거에 이제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발언들이 사실 선거에 직접적인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라고 인식하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렇군요. 예. 치명타는 안 나올 거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증 교사 같은 네. 경우에도 뭐 구속 영장에서는 이 혐의 사실에 소명이 있었다고 이른 그 영장 전담 판사는 봤지만 실제 증거에서 앞뒤 여러 가지 위증의 내용들은 그 표현 자체 하나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이 판사가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증거를 가지고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위증 교사에 이른 정도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선고일이 10월에 잡힌다고 해서 예.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닫혀 있지는 않지만 무조건 뭐 이제 아직은 열린 결말. 치명적인 어떤 결론이 나올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예상이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치명타가 나올 수도 있다. 별 치명타 안 나올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